네, 자, 이번엔 44망 단위명사 띄어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명사는 의존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단위명사 앞에서는 많이 띄어쓰는 게 거의 뭐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44망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한 개, 개가 한 개의 개, 차 한 대의 대, 금서돈의 돈, 소 한 마리의 마리, 옷 한 벌의 벌, 10살의 살, 조기 한 손의 손, 연필 한 자를 자루.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단위명사들 앞에서 다 띄어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렸을 적에는 붙였을 수 있다라는 말. 이게 좀 뭐 쭉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고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지금 하나하나 보면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의미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공부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수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사, 그래서 거기 이제 양수사가 있고 서수사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있던 사실을 새롭게 아는 것도 이제 공부입니다만 원래 있던 텍스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뭐 이런 경우가 초반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되새겨보고 그 좀 더 다른 걸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거기 아주 깊이 있는 주로 이제 그 경전에서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나죠. 종교의 경전이나 이런 데가 뭐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이제 고생 실컷 하고 나이 들고 그러고서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글맞춤법 요 책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국어학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께는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서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뭐냐? 이게 수사가 양수사, 서수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수사는 뭘 얘기하냐면 수효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수효. 서수사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순서, 차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붙였을 수 있다. 즉 붙였을 수 있다예요. 또 어떻게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다 단위명사 앞에서는 다 띄어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원칙인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붙였을 수 있다.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물론 다 띄어쓰는 게 다 원칙입니다. 근데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 이게 숫자라는 게 뭡니까? 바로 1, 2, 3, 4, 6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쓸 적에는 역시 이것도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교양사무소 드리는 말씀은 자,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숫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개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쓸까 안 쓸까? 뜻밖에 안 써요. 안 쓰고 이상한 막 그들의 문자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숫자를 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공대나 이런 공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거든요. 그 나라 이제 석유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든 그 자국민의 이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이제 국비를 들여가지고 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 수학을 그렇게 막 그냥 자유자재로 풀어야 되는데 거기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라비아 숫자인데 정작 아라비아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안 쓰고 막 이상한 숫자를 쓴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얼마나 이 공학이라는 게 수학이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참 내내 그냥 공부 좀 못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좀 신기한 구석이에요. 이름은 아라비아 숫자인데 정작 아라비아에서는 쓰지 않는 숫자라는 것. 어쨌든 하여간 그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쓰였을 때 띄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붙여 쓰는 거 허용한다라는 것. 그거 내용 아시고 아까 내가 교양사무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교양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자, 다 아시죠? 자, 다음에 그 예를 보시면 2시 30분 5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2시 30분이에요. 지금 2시 47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걸로 그러니까 그게 순서입니까? 수요입니까?
수요예요, 순서예요? 예, 그거는 순서예요, 순서. 1시 10분, 뭐 1시 12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양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2시 30분 5초 이런 건 순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원래 2 띄고, 시 띄고, 30 띄고, 분 띄고 이런 식으로 다 띄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 그래서 2시 30분 5초 이렇게 붙여 쓰는 거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1과 이것도 제자 붙으면 이거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1과 이거 붙였습니다. 자, 다음에 그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 띄어 쓰는 게 물론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1과 제3학년 이것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것들이 수량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예, 수요가 쌓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 3학년, 4학년이라고 그러지, 1학년 못 살게 굴고, 예, 그거는 그냥 순서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예. 그렇다고 또 1학년들은 너무 이렇게 또 9학년은 또 이렇게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이렇게 버릇없게 대하지 마시고요. 자, 이건 어쨌든 3학년,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요거는 이제 하여간 띄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 이렇게 붙여 쓰는 것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것들은 다 순서를 가리키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층, 1층, 2층, 3층, 4층 이것도 수량이 아니라 수요가 아니라 이건 순서예요, 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붙여 쓸 수 있고요. 1446년 10월 9일 바로 한글이 반포되어 가지고 한글날이 최초로 이제 지정이 되었던 한글날로 지정이 된 그 날이군요. 그 해군요. 게다가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써져 있죠. 이럴 때는 의외로 이렇게 1446년 다 붙여 쓰는 경우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 지금 붙여 쓰는 거 허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아라비아 숫자네요. 예, 붙여 쓰는 거 허용되고요. 16돈 500이요. 제일 실습실 80원 10개 7m. 다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일 경우에는 이거 순서 수요 상관없어요. 아라비아 숫자일 경우에는 뭐 양수사군 서수사군 상관없이 다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해설 보시면 수관형사 뒤에 의존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순서일 때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는 순서건 수요건 상관없이 다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것. 제1편, 제3장, 제7항 다 순서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앞에 있는 게 원칙이고 뒤에 붙여 쓰는 것 다 허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27대, 예, 뭐 27대 대통령이라면 그 앞에 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7대건 27대건 하여간 다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제58회건 58회건 예, 띄어 쓰는 거 붙여 쓰는 거 띄어 쓰는 게 원칙 붙여 쓰는 거 허용 하여간 다 맞습니다. 제67번 67번 예, 띄어 쓰는 거 붙여 쓰는 거 다 맞고요. 제93차 93차 띄어 쓰는 거 붙여 쓰는 거 다 맞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또 붙여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63페이지 제1학년 이것도 역시 제가 생략이 되었지만 다 순서를 나타내는 거네요. 띄어 쓰는 거 붙여 쓰는 거 다 되고요. 제9사단, 9사단, 제7연대, 7연대, 제3층, 3층, 제8단, 8단, 제6급, 6급, 제16통, 16통 이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네요. 예, 이거는 뭐 순서를 나타내긴 합니다만 하여간 수효라도 예,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요. 제274번지, 274번지, 제일연구실, 제일연구실 다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다. 1998년 5월 20일 예, 요거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88년 5월 20일 붙여 쓸 수 있고요. 8시 59분, 8시 59분 이렇게 이런 날을 나타낸다든지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 다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수요 아니다 순서다라는 것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만 수요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은 붙여 쓰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게 3개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순서예요, 수요예요. 3개년, 뭐 3일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순서입니까, 수요입니까? 그럴 때는 다 수요예요, 수요. 그래가지고 3개년 동안 3개년은 이제 양이 쌓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일간 이것도 그 3일 동안 수요가 쌓인 겁니다. 순서가 아니라 수요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를 나타낼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된다. 순서를 쓸 때만 그것도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하는데 수요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것. 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수요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되고요. 개월, 6개월 이것도 수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6 띄고 개월 그렇게 써야 되고 21간, 일간 이런 거 다 수요입니다. 그래가지고 20 띄고 일간 그렇게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체류하였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이것도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35원 42마일 26g 3년 6개월 20일간 요거 다 수요를 나타내는 말들이네요. 예, 그렇지만 수요나 수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수요, 수량 이런 거 나타내더라도 아라비아 숫자면은 이거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그 책을 다 읽는데 12일이 걸렸다. 자, 12일 이거 수량입니까? 수요입니까? 이거 수효입니까? 순서입니까? 예, 수효네요. 순효. 그러니까 12일간의 그런 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수량. 예, 그렇기 때문에 12일 이런 식으로 띄어 쓰는 게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수량일 땐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됩니다. 수요일 땐. 그 다음에 다만 11월 11일 11월 11일. 자, 이거는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붙여 쓰는 거 앞에 있는 거 허용이고요. 뒤에 있는 거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허용이든 원칙이든 둘 다 맞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맞고요. 1학년도 역시 허용 원칙인데 붙여 쓰는 거 띄어 쓰는 거 둘 다 맞고요. 274번째 이건 아라비아 숫자네요. 예, 그래서 뭐 하여간 이는 뭐 저기 순서를 나타내는 거긴 합니다만 하여간 아라비아 숫자 이것도 붙여 쓰는 거 띄어 쓰는 거 다 됩니다. 띄어 쓰는 게 이것도 원칙입니다. 둘 다 맞아요. 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3개월 3일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예, 바로 개월, 개년, 일간 이런 거 얘기하면은 예, 그거는 이제 수효를 나타내는 것이죠. 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3 띄고 개월 띄고 3 띄고 일간 이런 식으로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추고 사입사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수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4입사항,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하고 맨날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천 단위로 그렇게 쉼표를 찍죠. 네, 천 단위로 이렇게 쉼표를 찍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할 때 0이 몇 개입니까? 예, 1억이면 0이 몇 개예요? 헷갈리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거는 천 단위로 이렇게 세는데 우리는 따져보세요. 만 단위마다 바뀌어요. 1, 10, 100, 1000 하고 만으로 넘어가죠. 네 단위 다음에 만으로 넘어갑니다. 만, 10만, 100만, 1000만. 예, 그 다음에 억으로 넘어가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4개씩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억 다음에 억, 10억, 100억, 1000억.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조네요. 조,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네 단위마다 우리는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이 몇 개인지 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만이면 공이 몇 개입니까? 네 단위마다 다르니까 만이면 공이 4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억이면은 공이 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네요. 조면은 공이 몇 개예요? 12개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는 천 단위마다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뭐 thousand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걔도 천 단위마다 바뀌죠. 예, 바뀌는데 우리는 만 단위마다 바뀐다. 예, 이거는 뭐 중국 그러니까 거기 저 한자 문화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헷갈리는 예,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하여간 뭐 만 단위마다 그렇게 달라지니까 만 단위마다 띄어 쓰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띄고 3,450명 띄고 7,898 이렇게 네 단위마다 그렇게 띄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억 띄고 3,456만 7,898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도 역시 예, 다 만 단위마다 띄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1금 31만 5,678원 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이게 만 단위마다 우리가 띄어써 버리면은 우리가 세금 계산이나 아니면은 뭐 영수증이나 뭐 차용증이나 이런 거 발행을 할 때 마음씨 나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막 수를 이제 기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사기 등 그런 변조를 막기 위하여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고 금액을 적을 때만 이렇게 만 단위마다 띄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돈 176만 5천 원임. 이렇게 금액을 얘기할 때, 돈을 얘기할 때 그때만 붙여 쓴다. 예, 그때는 이제 변조 등을 막기 위해서 붙여 쓴다라는 것, 예, 그거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네,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2억 3,456만 7,898 다 붙여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게 맞을까요? 예, 그냥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죠. 물론 이게 금액일 때는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금액 그 얘기 안 나와 있죠. 뭐 원정, 뭐 원 이런 말 안 써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수라는 걸 보시고 예, 만 단위마다 띄어 쓰는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억 3,456만 7,898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만 단위로 12억 띄고 3,456만 띄고 그 다음에 789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 단위마다 띄어 쓰는 네 단위마다 그렇게 띄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띄어 써야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게 맞고요. 다음에 다만 일금 예, 돈이네요. 이번엔 31만 5,678원 정 이렇게 금액을 얘기할 땐 변조 등을 막기 위해서 다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하였다. 그래서 둘 중에 앞에 게 맞겠습니다. 다 붙여 쓴 거요. 자, 그럼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글 맞추고 42항. 자, 접속, 열거, 의존명사 띄어쓰기. 자, 역시 또 의존명사에 관련된 건데요. 제 40항 보시면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 말들은 모두 띄어쓴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다음 말들은 띄어쓴다. 자, 예를 보시면 국장 겸 과장. 이거 이렇게 뭐 천군데 백군 이런 거 겸이나 뭐 대나 뭐 이런 것들 다 앞뒤다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장 띄고 겸 띄고 과장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맞습니다. 열 내지 스물. 자, 열 내지 스물이 열에서부터 스물이란 뜻일까요? 열이나 스물이란 뜻일까요? 예, 뜻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나 스물 아니면 열에서 스물 예, 둘 다 뜻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내지 같은 거 쓸 때 앞뒤 다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천군데 백군 대 앞뒤 다 띄었습니다.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렇게 예, 등으로 얘기할 때 앞에 들도 마찬가지였죠. 등의 뜻으로 의존명사로 사용될 땐 앞에 거 띄어 써줘야 됩니다. 책상, 걸상 띄고 등. 그 다음에 이사장 및 이사들 및 앞뒤 다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배, 귤 등등 앞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배, 등속 이거는 뭐 그런 정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요거 띄어 쓰고요. 그 다음에 부산, 광주 등지 그런 거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거 광주 그 등지 사이를 띄어 써줘야 됩니다. 자, 해설 보시면 국장 겸 과장의 경우 이게 과장을 겸한 국장이란 뜻이에요. 과장을 겸하다. 그래서 뒤에 있는 과장이 겸하다의 목적어가 됩니다. 예, 과장을 겸한 국장 이런 뜻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한문구조에서는 겸이 뒤에 과장을 목적어로 취하는 즉 과장을 겸하는 이런 식으로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 이런 식으로 관용의 수식을 받는 그런 의존명사의 구조로 그렇게 사용이 되므로 의존명사로 다뤄지면서 이렇게 앞에 뒤에 다 띄어쓰는 예, 그런 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뽕도 딸 겸 인도 볼 겸 이러면은 그 앞에만 띄어쓰는 거죠. 그런데 뭐를 겸해서 뭐 한다는 뜻으로 쓸 때는 국장 겸 과장 이래가지고 앞뒤 다 띄어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열 내지 스물 이렇게 한다면 그 내지 앞뒤에 그 열, 스물 예, 이런 것들 다 앞뒤 다 띄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열에서 스물이라는 뜻도 있고 열 이나 스물이라는 뜻도 있고 어쨌든 얘가 내지 앞뒤 다 띄었습니다.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요 등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 예, 앞에 띄어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상, 걸상 띄고 등이 뒤에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한글 맞춤법 46항 보시겠습니다. 단음절 띄어쓰기, 단음절 단어 띄어쓰기. 제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연이어 나타날 적.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뭐 연이어 나타나는 건 어쨌건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 띄었으면은 또 이제 미용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거 46항 만들어가지고 대단히 좀 띄어쓰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면 그때 그곳 원래 다 그때 그곳 다 띄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네 글자를 다 띄었으면은 미용상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마다 붙여 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띄고 그곳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좀 더 붙이고 큰 것 이렇게 붙이는 이런 것 붙여 쓰는 것 허용하였습니다. 물론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이 말 저 말 마찬가지고 산입도 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이어 나타나는 게 과연 몇 개냐 한 2개 이상이냐 뭐 그렇게 좀 하여간 2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3개 이상 정도 예, 한 3글 그러니까 한 글자씩이 한 3개 이상 정도 나타날 때 그때는 좀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1박 2일 뭐 프로그램 뭐 3박 4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띄어 쓰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만 1박 띄고 2일 아니면 3박 그러니까 3박과 4일은 붙이는 거죠. 3박 띄고 4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하였다는 그런 이야기. 이 규정에 의하면 그런 거 허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아래 해설 보시면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제가 1번이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만 1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제가 하여간 붙여 쓰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예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번 관형사와 명사일 때 붙여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부사일 때 붙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관형사와 명사, 2번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훨씬 더 큰 새집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더 큰은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집은 이게 관형사와 명사니까 붙일 수가 있는데 더 큰 같은 경우에는 부사와 관형사예요. 그래서 아까는 1번, 2번 부사와 관형사는 없었죠. 관형사와 부사는 있었는데 부사와 관형사는 없었죠. 그러니까 더 큰 요거 붙이는 건 안 됩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더 큰 이세 책상, 이것도 더 큰과 이세를 붙일 수가 없어요. 더 큰은 부사와 관형사니까 붙일 수가 없고요. 이세 같은 경우는 관형사와 관형사예요. 그래서 관형사와 관형사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처럼 한개 음절로 된 단어를 무조건 붙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만 붙였을 수 있고, 이렇게 부사와 관형사나 아니면 관형사와 관형사끼리는 붙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사와 부사인 경우라도, 자, 1번 관형어와 관형어 띄었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자, 띄었어야 되는 경우 1번은 관형어와 관형어일 때 띄었어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관형어, 이것도 띄었죠. 아까 전에 더 큰 같은 것, 관형어 관형어는 이세 이런 것, 이런 거 다 띄었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띄었으며, 또 3번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자, 부사와 부사는 붙여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또 붙여 쓰는 경우 있고 띄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보시면 더 못 간다, 더 못은 못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꾀하는다, 꾀하는 못 붙였어요. 늘더 먹다, 늘더다 못 붙였습니다. 부사와 부사인데 왜 못 붙였을까요? 그 아래 보시면 와 같이 다시 3번 부사와 부사와의 경우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다. 의미적 유형이 다른 것. 자, 그래서 그 위에를 예를 보시면 더 못 같은 경우가 더는 이제 정도를 나타내요. 못은 부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 유형,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못은 못 붙여 쓰는 거고요. 꾀안온다. 꾀도 정도를 나타내고 안은 또 부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꾀안 이러고 의미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더 먹는다. 늘은 이거는 항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같은 경우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과 정도로서 이렇게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 안 됩니다. 띄어서 줘야 됩니다. 늘 띄고 더 이런 식으로 띄어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사와 부사 같은 경우라도 같은 유형의 것이, 의미적 유형이 같은 것이 붙였을 수 있는 것이지 의미적 유형이 다른 것은 붙였을 수 없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실 게 참 많네요. 그래서 이게 한글 맞춤법이 쉬웠으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거나 그러시겠죠. 그런데 글 쓰실 때 항상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좀 느끼시겠지만 참 만만하지 않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한 개 이렇게 보시면 요 한 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연이어 나타난다. 연이어 나타나는 게 약간 두 개 이상. 이게 참 분명하게 지정해놔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인지 세 개 이상인지 지정을 안 해놨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보통은 이제 한 개,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는 이거는 띄어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일 경우에 세 개가 연이어 나타날 때만 하여간 붙여 쓰는 거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뒤에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띄어 쓴 뒤에 게 맞습니다. 내 것, 네 것. 이거는 붙여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맞아요. 붙여 쓰는 거, 띄어 쓰는 거 둘 다 맞는데 앞에 있는 게 허용,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둘 다 맞습니다. 내 것, 네 것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 것, 내 것이죠. 발음이 내 것, 내 것인데 제가 그냥 편의상 내 것, 네 것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발음이 우리가 아이하고 어이하고 두 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 기호상으로 보면 어이에 가깝게 둘 다 그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개가 멍멍 짖는 개냐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냐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지 발음상으로는 구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하여간 공식적인 발음은
내 것, 이렇게 I를 발음할 때는 입을 좀 더 크게 발음하고요. 크게 열고, 그 다음에 네 것, 네 것 얘기할 때는, 그때는 좀 입을 작게,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 네 것, 내 것, 내 것, 예. 내 것, 내 것.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해야 원래 이제 맞는 발음이 되겠습니다만, 예, 한국에서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뭐, 내 것이건 내 것이건 다 의미적으로 구분을 하지, 발음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 어이의 발음, 그러니까 그 영어의 이 있죠? 소문자 이. 예, 저기 발음 기호로 소문자 이의 그 발음을 다 똑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기 옆에 이제 좀 더 큰, 이거 보시면 이 좀 더 큰 같은 경우에는 좀 더가 좀이 이게 정도를 나타내고 더도 정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 유형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이 붙였은 앞에 것도 맞고요. 다 띄었은 뒤에 것도 맞고요.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이세 책상, 이세 이렇게 관용어와 관용어는 붙였을 수 없죠. 그래서 무조건 띄어쓰는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책상 이렇게 얘기할 때 더는 이제 부사어고 큰은 관용어네요. 부사어 관용어는 붙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띄어쓴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더 못 간다. 요거 같은 경우는 더는 이제 정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못 같은 경우는 부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부사와 부사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것은 붙였을 수 없다에 따라서 그래 뒤에 있는 것이 맞겠습니다. 띄어쓰는 뒤에 게 맞겠어요. 더 못 간다. 자,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제3절 보조영언을 보시겠습니다. 한글 맞춤 47항 보조영언 띄어쓰기. 제47항 보조영언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습니다. 허용한다. 자, 보조용언이 과연 뭐냐 그러면 보조용언. 보조용언이 용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동사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뭐 동사가 더 대표적이죠. 형용사보다는. 그래서 그 보조용언의 용언을 동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보조동사가 되죠. 거기서 보자 빼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조동사. 영어의 조동사에 해당하는 게 보조용언이다. 보조동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가 이제 mus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가 어야 하다. 이런 식으로 어미와 뒤에 동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하여간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be 플러스 ing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가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어미와 연결어미와 뒤에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뭐 try to 이런 거는 뭐 보다 띄고 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보조 동사 그러니까 조동사는 그러니까 그 연결어미와 그다음에 뒤에 동사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얘네들을 다 띄어 쓰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띄어 쓰면 좀 미용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붙여 쓰는 것도 좀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띄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쓰는 거 허용하는 그런 예들을 아래에 이렇게 쭉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요.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이 아니라 3교시 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